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죠. 음, 참, 그리고 요새 온도차가 비가 오고 이래서 온도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기가 많이 걸리시는 것 같고, 이렇게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 위험한 코로나도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그 체온 유지 잘 하시고 건강 유지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도로 시설물을 우리가 그려야 되니까 그걸 한번 사진 찍어서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통 보도블록이랑 차도를 이렇게 분리대로 막아 놓은 것들이 있죠. 중앙 분리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막아 놓을까요? 여기가 시장 앞쪽이고 유동인구가 많고 무단횡단이 많아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이 함부로 인도를 넘어다니지 못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근데 우리는 난간의 높이를 알고 있죠. 그 법적 규정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높이. 그러면 1m 20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통 난간 설치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와 비슷하게 만들면 되죠. 왜 그러냐 그럼 그거보다 더 낮으면 허리 이상으로 좀 낮아지면 사람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나 마나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높이를 1m 20 정도로 잡아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1m 20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사각형이죠. 높이가 1m 20, 1m 20. 1m 20, 1m 20이면 우리가 건축물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은 보통 3m 단위로 이게 끊거든요. 그럼 1200 정도면 좀 넉넉한 높이나 위치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릴까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평면도를 우리가 먼저 그려야 되겠죠. 평면도를 그리고 그걸 세워서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처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라인으로 잡아서 F8 해놓은 상태에서 1200 가로로 1200 밑으로 1200 그 다음에 여기서 1200. 자, 일단 구체적으로 큰 덩어리는 그려놨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의 굵기가 될까, 저 파이프가.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때 치수가 없는 경우 어떻게 비례적인 비율로 해서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요거를 5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옵셋, 옵셋 50.
50 너무 두꺼운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되돌리고 다시 50이니까 한 반으로 25씩 하면 되겠죠. 25. 요 밑에랑 위에가 같은 위치로 띄어져 있죠. 그럼 얘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옵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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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정도 띄우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다시 옵셋 25. 자, 그리고 이 끝에는 연결해 주는 게 좋겠죠. 필렛 파일리티 필렛 얘 잡고 다시 필렛 얘 잡고. 그럼 어느 정도 지정이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extend tnt extend에서 나머지를 다 연장을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나중에 다 연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 가운데 요걸 그려야 되겠죠. 기둥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있으면 면은 9개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충 계산하면 1150에서 양쪽 띄니까 1150에서 9로 나누면 한 27 정도 되겠네요. 옵셋이 127. 옵셋 127.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요 가운데에 선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요는 몇 정도 띄면 될까요? 비율적으로 아까 25 정도 띄었으니까 얘는 한 10 정도 띄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려보면 비율에 대한 느낌이 어느 정도 오실 거예요. 자, 여기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 지워줘야 되겠죠. 밑에 부분 엔터 싹 날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인을 하나
그려줍니다. 여기다 엔터. 카피를 해서 얘를 필요한 부분을 한 칸 건너 하나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했네. 일단 다 해주시고 다시 COPY에서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나를 나중에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Shift 미들 포인트 잡고 선을 위로 길게 하나, 다시 밑으로 길게 하나, 엔터. 3D 모델링으로 놓으시고 오늘 2P로 해서 하나 그려줄게요. 다음에 옵셋 10 됐죠? 엔터. 엔터. 어잉? 자, 옵셋 됐죠? 그러면 얘를 무브 하겠습니다. 끝점을 잡고 여기 끝점에 맞춰주면 되죠. 아, 이거를 이제 왜 그리셨는지 알겠죠? 이거는 무브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선으로 그려준 거예요. 원을 그리면 얘를 집어넣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잡아주는 보조선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식으로 미리미리 보조선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조선을 그린 이유는 얘들을 이제 카피해서 쓰려고 미리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필요없는 선 좀 지워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카피해야 될 거, 요 세 개를 카피하면 되겠죠. 여기 점 잡고, 여기는 끝점이 안 되니까 Shift 잡고 미들 포인트. 여기 줄이 선이 안 그어져 있나? 잠시만요. 라인 하나 더 그어줄게요. 아까 여기 카피가 안 된 모양. 다시 COPY Shift 미들 포인트, 엔드 포인트 말고 미들 포인트. 미들 포인트. 자, 여기도 Shift 미들 포인트. 여기도 안 그려졌나 보네요. 잠깐만요. 라인을 다시 확실히 그려주고 엔터. 엔터. COPY 카피. 끝점 잡고 Shift 미들 포인트. 다시 여기서 Shift 엔드 포인트. Shift 미들 포인트. 미들 포인트. 됐고, 여기 이걸 괜히 지워줬네요. 라인 쫙 해서
그리고 트림 tr 트림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얘를 없애야죠. 그래야지 또 우리가 기준선 하나를 필요한 거는 밑에도 카피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py 세 개를 그려서 엔드 포인트 잡고 F8을 풀어주죠. F8 풀고 여기서 미들 포인트 잡고 미들 포인트 잡고 쉬프트 미들 포인트.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줘야 되겠죠. trim 트림 전체 선택해주고 필요 없는 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선이 뭘까요? 딴 거는 다 지워도 이 가운데 선만은 지워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익스트루드의 피치를 만들 거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굳이 걔를 선을 이제 없애주면 안 되거든요. 그 필요 없는 것들은 싹싹 끊어주되 꼭 남겨야 될 것들은 항상 꼭 남기고 여러분 기말고사 볼 때 제가 사진을 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비율에 대한 공부를 좀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거든. 그리고 얘를 어떤 방식으로 그릴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나중에 그 기말고사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했죠. 저 가운데 거는 날리면 안 된다. 언두 얘를 지워줘야죠. 자, 밑에도 여러분이 지금은 왜 이렇게 그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지만 나중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려고 그랬구나. 이거 말고 더 쉬운 방법도 있을 거야 아마. 저는 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최대한 명령어를 조금 쓰고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언두 여기는 좀 잘못됐네요. 카피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레이즈 필요 없는 거 일단 지우고 지금
이게 약간 잘못된 것 같네요. 미들 포인트 잡고 선이 두 개가 그려졌나 보네요, 여기. 선이 두 개가 그려져가지고 약간 지금 오차가 생겨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이 선이 지정이 안 돼서 그렇죠. 트림. 어쨌든 가운데 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얘도 지워주고. 트림. 자, 이제 필요 없는 선 지워줍니다. 이레이저. 자, 어느 정도 지금 큰 틀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여기서 피치를 만들려면 요 선, 가운데 선이 전부 다 연결돼 있어야 되겠죠. 익스텐드 아이 P 에디터죠. P 에디트 멀티. 자, 선을 선택해 줍니다. 가운데 요 선, 요 선, 요 선, 가운데 선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파이프 곡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엔터, yes, join, yes 확인을 한번 해줘. 자, 이제 다 연결된 거 확인되시죠? 안 되세요? 그러면 E 해서 여기서 딱 하면 다 연결된 게 보이시죠? 하나가 연결 안 된대요. 이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는 게 P-edit 얘와
다시 pEdit 멀티 셀렉션 엔터 조인 얘가 연결이 안 됐네요. 아, 하나가 더 씌워졌나 보네요. 아까 카피하다 보니까 옵셋. 자, 이제 익스텐드 여기도 일단 여기까지 연결 다 해줄게요. 그리고 밑에 요 판은 필요 없겠죠. 자, 일단 우리가 기본 틀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D로 세워야 되겠죠. 일단 3D로 세우려면 좀 보고 우리가 보조로 박스를 하나 그려주는 게 좋겠죠. 여기다 지난번 쓰듯이 이렇게 해서 엔터. 이건 아무렇게나 그리셔도 돼요. UCS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박스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3D 로테이터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얘를 전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잠깐만, 3D 로테이터 선택해 주시고 기준선을 찍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노란 거를 선택해서 90도. 자, 다시 3D 로테이터 선택이 잘 안 됐나 보네요. 3D 로테이터 기준점을 어디를 잡아줄까요? 끝점을 잡아주고 우리는 요 선으로 90도를 회전하면 되겠죠. 90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몇 개만 하도록 하죠. UCS 안 바꿔도 되는 원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2P 서클 예, 그리고 다시 2P 서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일단 요것만 익스트루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누르고 엔터. 여기서 피치 P 엔터. 요 가운데 선을 따라서 엔터. 리익스트루드 얘도 얘를 엔터. 피치 가운데 선을 따라서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요선 얘를 잡고 엔터. 피치 요선을 따라서 엔터. 일단 우리가 요것만 잘 됐나 확인을 해볼게요. 하이드. 잘 올라가 있죠. 요 파이프도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돌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UCS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서 자, XY가 아니라 이렇게 Z, XY, Z를 바꿔야지 우리가 여기서 원을 그릴 수 있겠죠.
잠깐만 옮겨 놓을까요? 얘를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원과 다시 2B 요 원 밑에 하나 더 있겠죠, 원이. 이렇게 그려주고, 자, 얘를 다시 이쪽으로. 자, 그럼 다시 익스트루드를 해볼게요. UCS는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여기서 다시 UCS 확인하시고, XYZ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해볼게요. 얘를 익스트루드 엔터, 그 다음에 피치 얘를 따라서 또다시 익스트루드 얘를 엔터 피치 얘를 따라서 얘를 잠깐만요. 익스트루드 엔터 피치 얘를 따라서 엔터. 자, 그 다음에 이레이저 우리 필요 없는 거 지워 주시고, 어디 봅시다. 프론트 지금 얘가 조금 더 들어와야 되겠죠. 얘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우리가 피치가 얘가 좀 적죠.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일단 얘를 지워주고, 일단 얘를 지워줘야 되겠죠. 다음에 지금 얘를 카피해서 위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드 하면 지금 잘 나오고 있죠. 면 처리되어 있는 것들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의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해줘야 될 거 볼까요? 합집합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죠. 유니온을 한번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도면은 완성됐고, 보조적으로 그렸던 필요 없는 도면들 얘는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이게 헷갈리게 카피되면 용량이 되게 무거워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연결해서 붙이면 우리가 그런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무언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려야 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게 업그레이드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다음 시간에는 여기 좀 요새는 잘 없는데 예전에 한참 많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가로 시설물 중에 뭐 우리가 그 가로수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로수라는 그 신문이 있죠. 신문을 넣어놓는, 무료 신문을 넣어놓는 요런 그 신문 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좀 연습을 하시면 되게 편하게 그리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 그 다 합쳐져 가지고 전체적인 그 유닛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정도 하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3D 맥스로 불러가지고 매핑을 하신 다음에 뭐 음영을 주신다거나 이러시면 반사, 특히 이제 금속 재질은 반사를 잘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반사를 주시게 되면 렌더링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작이나 필요할 때 한 번씩 해보시고, 일단 매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따 나중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방식을 어떤 가로 구조물을 그리느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 저게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는 아마 도면이 없으니까 보고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그림을 만들어서 그리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면서 이번 주까지 일단 한번 3D에 대한 그 맛을 한번 보셨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과제를 보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한 주 하시고 이제 뭐 그 다음에 또 한번 과제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뭐 계속 수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그 많이 한번 그려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그 수업에는 포토샵, 캐드, 맥스 요거는 거의 필수거든요. 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맥스에 매핑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될지 안 될지 좀 잘 모르겠고, 일단 3D 맥스까지는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요번 주 제시어는 어제 있었던 어린이날로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건강 늘 유의하도록 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